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돌연 당론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주장도 추경 편성을 위해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는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지 정부가 아직도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총선 민주당 대표 공약으로 사실상 이재명 표 핵심 정책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당내 기본사회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밝히면서 간판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와도 거리를 뒀는데요. 당에서는 경제를 우선순위로 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는데 최 교수님, 최근 지지율과 좀 무관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그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민생 지원금을 줄 수 있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면 그거 먼저 해도 되지만 지금은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살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어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는 게 먼저이지 그리고 나서 뭔가 분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배를 하더라도 뭔가 자원이 있어야 분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계엄 이후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본사회를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고 우선순위는 국가 경제를 살리는 문제고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도 민간 경제, 우리 내수 경제를 살려서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건 최상목 대행이나 하는 총재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여야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경제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지율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야당 입장에서도 그걸 살리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클릭 행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빨라진 비명계의 움직임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나중에 내가 나중에 만나셔서 정권 교체에 대한 공감대 혹시 이루셨을까요? 대변인이 하는 걸로. 네네네네. 그럼 대변인이 할 일이 없으니까 대변인한테.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마지막에 대통령께서는 저쪽으로 가시고 이재명 대표님 일로 오시던데 혹시 대통령 어디 가신 거예요? 저기서 다 인사하고 내려온 건데. 왜 저쪽으로 내려가셨는지. 책방. 책방 가신다고 하더라고. 오늘도 책방을 열었대요. 그래서 책방에 오신 분들한테 인사를 하신다고 대통령께서 저쪽 책방을 가신 거고 우리는 이제 가야 되니까 일로 온 거고 그런 거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 전날 김경수 전 지사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4대 요구라고 해서요. 비명 행사에 대한 사과를 하라. 그리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쇄신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명계 움직임에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아끼는 가운데 친명계는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야당 탄압하고 할 때는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장관도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과연 그분들이 농사를 지었는가? 찻잔 속의 태풍이다.
예, 김경수 전 지사가 다음 달에 대선 캠프를 꾸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친명계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복권을 해줬는데 어떻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선에 출마하는 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걸 뭐 하지 마라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예. 내에서도 뭐 예를 들면 김경수 전 지사든 누구든 원하신 분들은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올 건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니까 네. 서로 경쟁해서 좋은 뭐 표를 얻은 분이 경선 후보가 되면 돼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 됩니다. 근데 아예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누구든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 경선 과정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빼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갈등만 부추겨요. 근데 누구든 원하시는 분들은 출마하셔서 출마를 통해서 경선에서 그 경선에서 좋은 결과 얻은 사람이 후보가 되고 하나로 뭉쳐지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